또 큽니다. 한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일정은 네 번째 경기 16강전에서 끝났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괜찮은 시간들이 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시간에 와르르 실점을 하면서 스코어를 보면 대패를 당한 그런 경기가 되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선정한 맨 오브 더 매치 누굽니까? 황희찬 선수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사실 한국의 맨 오브 더 매치가 누구냐, 그렇죠? 사실점인 한 경기에서 크게 진 경기니까 누구 한 명이 진짜 압도적으로 진짜 아까운 플레이를 해주지 않았으면 이거 제가 선정 못 하는데 사실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굳이 뽑아야 된다 이러면은 물론 황희찬 선수 후반에는 턴오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전반에 그래도 우리가 실점을 당하고 계속 움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돌파, 슈팅 이런 모습들 보여주면서 공격을 리드했다는 점 이런 걸 볼 때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 대표팀 안에서 MOM을 뽑는다면 황희찬 선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몰래 황희찬에게 알고 있는 좀 팀 전체가 좀 뒤로 밀려 있을 때도 보여줄 수 있는 전진 능력. 네. 이 포르투갈전 막판에도 좀 나왔었고요. 황희찬 스스로 안 되는 공격을 억지로 좀 풀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기인데 생각처럼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고군분투한 황희찬 수고하셨고요. 경기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의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브라질 경우에는 우리 한국 팬들의 기대, 오늘까지 네이마르가 쉰다면 혹시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기대를 깨고 브라질이 거의 완전체 1군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좌우 풀백이 부상자 때문에 완전 주전이 아닌 선수들이 나온 것만 빼면 브라질의 나머지 포지션은 완전 주전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프리롤의 네이마르, 그리고 비니시우스, 히샬리송, 그리고 한국을 만나면 유달리 잘하는 하피냐와 파케타까지 날아다녔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랑 김정용 기자가 경기 시작하기 전에 우려했던 부분, 체력에 대한 문제들. 네. 네, 이제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고 한국이 이제 3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브라질은 그 카메룬과의 경기에서 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체력적인 회복을 완전히 깨할 수가 있었었고 그런 것들이 초반 한 5분 가량은 이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후에 정신적 피로감이나 육체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로 몰아치면서 브라질이 승기를 빠르게 잡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풀백만 주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 대회 브라질은 특이하게 풀백이 주전이 아니라도 큰 타격이 없는 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를로스 카프, 다니 아우베스나 마르셀로로 대변되는 브라질의 엄청나게 공격적인 풀백들을 생각하지만 치치 감독은 풀백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용하거든요. 네. 그 최근 월드컵 우승하는 팀들이 보면 포터백 같은 걸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풀백을 거의 안 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에 전방에 있는 한 4명 정도의 속공으로 빨리 공격을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인데도 불구하고 측면에 다닐로가 왼쪽 가 있고 오른쪽에는 원래 센터백 선수 가 있고 이래도 별 타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브라질은 거의 온전한 경기로 나왔다.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체력 부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체력 부담이 있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전술적인 기책으로 그거를 다 없앨 수는 없는 일이었고 한국이 그런 컨디션적인 열세를 안고 쓸 수 있는 최선의 수를 꺼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다행히 선발로 들어와서 경기 막판까지 가나전처럼 터지는 모습 없이 일단 뛸 수 있었고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첫 선발 출전을 그렇죠. 하면서 공격진도 우리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조합을 내세웠죠. 그리고 미드필드 쪽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발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 벤투 감독이 지난 4년 동안 준비했던 주전 3미들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요 조합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도 수비 밸런스 그러니까 빠른 실점이나 이런 시나리오를 최대한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의 라인업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경기가 전개가 됐고 첫 실점을 하고 나서 벤투 감독이 좀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시나리오대로 경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투 감독은 평가전뿐 아니라 실전에서도 결과가 아니고 내용을 보고 리액션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첫 실점이 우리는 잘했는데 운이 없어서 먹었다가 아니고 못해서 먹었다이기 때문에 벤투 감독이 네. 이제 승을 내는 그런 거로 볼 수 있고요. 한국의 플랜은 말씀하신 대로 이성 들어왔죠. 그래서
정우영 앞에 황인범, 이재성을 같이 놓고 중원을 좀 잠그고 어차피 밀리긴 밀리니까 공을 끌고 올라갈 능력이 있는 황희찬을 측면에 배치하는 그런 플랜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플랜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플랜이고 벤투 감독이 강팀을 만났을 때 밀리는 와중에도 역습을 노릴 때 쓰는 뭐 원래 해온 잘 준비해 온 그런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 플랜이 망가졌는데 망가진 그 구간이 딱 30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막 브라질의 공격을 막긴 막는데 살짝 덤빈다 싶다가 그 덤비는 게 일정 도를 넘은 순간이 딱 전반 7분이었는데 그 전반 7분에 한 번 덤비는 게 연쇄적으로 우르르 뚫리면서 하피냐가 넘겨주고 비니시우스가 넣으면서 선제골을 실점을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아쉬운 판정의 페널티킥으로 추가 실점 네이마르에게 했고요. 29분에 히사룰리송의 귀신 같은 이틀 패스에 이은 마무리 36분에 파케타가 침투하면서 마무리 이렇게 첫 번째 실점부터 마지막 실점까지가 30분이었다. 그 30분 동안 흔들린 게 경기를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달리 말하면은 그 30분 정도 흔들리는 시간 동안에 브라질은 상대를 완전히 넉아웃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의 팀이라는 얘기고요. 네, 브라질 위주로 먼저 네.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가나전 때도 한 20분 가량, 15분 가량, 20분 가량 흔들린 구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격차 정도까지만 이제 버텼었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사실상 그 전반 29분에 히잘리송 선수에게 다시 한번 완벽한 패턴으로 실점을 하면서 우리 선수들 표정에서 완전히 전의가 상실되는 그런 게 느껴졌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전이 상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약간 좀 평정심을 잃은 거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브라질이 너무 잘했어요. 비니시우스 선수의 실점 그 득점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거의 통짜에 가까운 상황을 맞긴 했지만 그거 어떻게 막아보겠다고 블로킹을 하러 한국 선수들 빠르게 반응했거든요. 우리 세 명이 수비수들이. 우르르 달려가고 김승규도 각을 좁히면서 나갔는데 사실은 비니시우스가 보는 시각에서 골대가 거의 좁혀져 있었어요. 근데 거의 도움닫기 없이 도움닫기를 하면 김승규가 나와서 막는 타이밍이 나왔을 텐데 도움닫기 없이 제자리에서 발목 힘 가지고 탁 꺾어서 탑 코너에 빠르지 않지만 정확하게 꽂아넣는 그런 되게 진짜 브라질리언스러운 무슨 저기 뭐랄까 그 어떤 풋살 같은 킥을 침착함과 그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다 느껴졌던 그런 장면이었었죠. 페널티킥도 김승규 선수가 페널티킥 잘 막죠. 그리고 김승규 선수는 페널티킥 방어의 비법이 심리전입니다. 내가 일부러 이쪽으로 뛸 거라고 이제 암시를 주면서 심리전을 거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코너로 계속 가면서 그래 이쪽으로 네가 찰 수 있을까 이렇게 유도해 놓고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거죠. 근데 네이마르가 그 이제 최대한 천천히 공으로 다가가면서 김승규도 진짜 마지막까지 네, 뜨지 이렇게 않고 차는 걸 보고 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김승규가 이번엔 차나보드 하고 뜰 모션을 하니까 이미 한 박자를 네이마르가 더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인데 이러면서 반대쪽으로 쏙 넣어버리는 뭐, 김승규의 심리전은 이제 절대적인 어떤 상대의 키커의 뛰어난 기술에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었다. 비슷한 거를 어제 레반도프스키도 시도했는데 레반도프스키는 좀 어정쩡했거든요. 압도적인 기술의 차이를 봤다. 그다음에 히살리송과 파케타의 득점은 이제 빠른 이실점으로 몸이 굳어져 있던 우리 대표팀을 완전히 주저앉히는 팀 단위 득점의 성공이었던 그런 플레이였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히살리송 선수 득점 때는 앞에서부터 빠르게 압박을 해주면서 다시 공을 브라질이 가져온 뒤에 히살리송과 카세미루가 완전히 뒤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공격면에서 득점 상황의 개인기만 얘기했는데 브라질이 정말 놀라웠던 점은 수비 조직력이고요. 압박의 속도입니다. 물론 체력적인 우위 때문에 가능했던 것도 있지만 치치 감독의 브라질은 역대 어느 브라질과도 다른 점이 있어요. 역대 브라질 중에서는 무조건 공격만 하지 않고 꽤 수비적인 브라질들이 있거든요. 94년도 우승팀이라든가. 그런데 그럴 때도 수비적이라는 거지 최전방 공격수도 막 호마리오 베베토한테 전방 압박을 시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번 치치 감독의 브라질은 치치는 부임 이후 직후부터 6년 동안 꾸준히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을 강하게 주문했고 보면 막 비니시우스, 히샬리송, 파케타가 여기 하피냐가 한국 선수를 압박하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요. 그리고 후반 10분이었나요? 15분이었나요? 우리가 그 비니시우스 수비로 돌아와가지고 끊어주는 장면 보고 진짜 경악했죠. 아까 욕을 했는데 와
야 저렇게 공격 잘하는 애가 수비까지 저렇게 잘하면 어떡해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브라질이고 치치 감독이 6년 동안 만들어 놓은 팀이라는 겁니다. 공격력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압박의 강도가 그 독일에서 말하는 개겐 프레싱에 필적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브라질은 역대 없었거든요. 진짜 무서운 팀을 상대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빌드업을 시작할 때 보통 한국 선수들이 막 센터백이나 풀백은 안전하게 공을 잡고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뭐 김문환이나 김지석 공을 잡았는데 공 잡고 고개 들면 앞뒤에서 두 명이 에어싸고 있어 브라질 선수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빨랐어요 브라질이. 그리고 정말 우리 무서웠습니다. 기준에서 보면 아쉬웠던 점은 결국은 이제 첫 실점이었던 것 같아요. 첫 실점은 이제 비니시우스 선수의 마지막 이 킬러로서의 능력이 빛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실수로 초래됐던 장면이었었거든요. 황희범 선수나 김준수 선수가 좀 성급한 도전 수비적인 도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유리하게 브라질 다 빠져나가면서 한순간에 오른쪽 측면이 파괴가 돼버렸는데 그 비슷한 장면 사실은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실점 장면 중에 좀 여러 번 나왔던 패턴이었어요. 가나전 때도 이제 두 번째 그 마지막 실점 좀 그랬었었고 포르투갈전도 선제 실점 때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이전 팀들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실점을 하더라도 쫓아가고 만회할 수 있는 레벨이었다고 하면은 가나와 포르투갈 2군. 네.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절대 1군. 네, 완전히 그 상황에서 더 우리를 붕괴시키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팀이었기에 그 실수가 더 뼈아프게 우리에게는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문제를 아직도 안고 있어요. 한국이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좀 감정적인 구간이 있습니다. 준비해온 게임 플랜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간이 90분 전체는 아닌데 한 2, 30분 정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조금 더 버텼다면 한 20분을 잘 넘어가서 브라질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랬으면은 브라질도 그렇게 신이 나서 우리를 흔들지는 못했었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수행되지가 못했다. 네. 아쉽이 그러니까 듭니다. 가나전도 그렇고 한국이 좀 그러니까 이 히딩크 감독 때부터 고질적으로 해온 얘기인데 이게 완전히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정신력이 좋다고들 했지만 뭐 히딩크 감독이나 그 제자인 뭐 이영표 이런 분들이들 해온 얘기가 사실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신력이라는 게 그냥 투지 열심히 하는 거란 뜻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온 게임 플랜대로 냉정하게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90분 중에서 한 60분 정도는 유지하다가도 30분 정도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가나전도 그랬고 이번 경기도 그랬다.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정말 세계적인 강팀들도 그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라이브 중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2014 브라질 월드컵 때 브라질이 독일에게 7대1로 무너졌었던 그런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떤 당시 독일과 브라질의 어떤 전력의 차이가 오늘 브라질과 한국의 전력 차이보다 더 좁았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도 어떤 흐름에 따라서 실수에 의해서 그것도 브라질 자신들의 홈이었는데 거기서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게 또 축구고. 그렇죠. 축구라는 것은 이제 플레이 점수가 경기 내용과 두 팀의 경기 점수 전력 차를 모두 반영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팀이 돼야 16강을 더 자주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레벨의 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마지막 브라질전에서 또 교훈으로 삼지 않았나. 그리고 네. 16강에 진출을 하더라도 그걸 또 넘어서서 우리가 8강 그 이상의 높은 무대 2001.4강까지 다시 가고 싶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잘 통제되는 팀이 돼야 된다. 네. 그런 거는 뭐 이제 선수 한 명의 어떤 누구의 잘못이다 실수다라기보다는 한국 축구가 선수로 성장하는 교육 단계에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성인이 되고 나서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높은 레벨의 그런 축구들을 계속 꾸준히 경험해야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적이고 이 정도로 관중이 많고 뜨거운 무대에 올라가면은 좀 뭐랄까 차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더 자주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더 격렬한 경기 속에서도 차가운 머리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이 좀 더 있으면 좋겠죠.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1대4로 졌다고 해서 90분 내내 털린 게 아니고 털린 시간은 끼케 한 30분 정도. 네. 나머지 시간은 약 열세이거나 뭐 경기력 열세이지만 선방으로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열세였거나 심지어는 뭐 한국이 공격을 그래도 시도해서 만회골을 넣었거나 이런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내내 털리지 않았다는 데 더 아쉬운 건데 털리지 않은 구간 특히 후반전에 나름대로 반격을 했을 때 괜찮게 해준 선수들
일단 황희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뿐 아니라 후반전에도 일종의 돌격대장 역할을 좀 해줬고요. 손흥민 선수의 이 경기 유일하게 좋았던 슛도 후반전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게 들어갔다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물론 뭐 역전이라고 하긴 좀 너무 이르지만 너무 어렵지만 이 점수 차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백승호 선수가 있겠죠. 네. 백승호 선수가 투입될 때 사실은 저희는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먼저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벤투 감독은 백승호 선수를 투입하는 선택을 했는데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처리한 프리킥을 브라질 수비가 걷어내자 사실 백승호 선수가 A 대표팀 와서 득점을 한 지금까지 득점을 했던 대부분의 패턴이 프리킥 아닌 중거리 슈팅이었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좋은 슈팅 능력을 보였고 그 전까지 한국의 좋은 찬스들을 다 분쇄시키고 있던 알리송을 뚫어내는 기가 막힌 이제 추격골을 넣으면서 우리의 또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네. 백승호 선수 투입될 때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그동안 교체 순번에서 밀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황인범을 빼면서 그 자리에 교체로 넣을 선수는 네. 황인범의 후보는 백승호이기도 했거니와 에너지가 좀 황인범 선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음, 황인범 선수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판단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지쳐 있다 보니까는 판단력이 이전 조별리그 3경기 때하고 조금 다른 느리기도 하고 부정확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들 느려서 브라질 선수에게 치고 브라질 선수 치고 나가니까는 좀 태클로서 저지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쫑이 나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예. 자신이 몸 상태가 프레시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 음, 프레시한 데다가 원래도 더 빠른 브라질 선수를 상대로 악으로 뭘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예. 오히려 안 통하고 위기가 된 장면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후반에 벤투 감독이 했던 이제 교체들은 대부분 잘 정상적으로 팀을 좀 다시 올리는 그런 선택들이 됐어요. 뭐 홍철 맞습니다. 선수도 그랬고 손준호 선수, 백승호, 마지막 이강인 선수 들어가서 이강인 선수가 있는 주로 있는 왼쪽 측면 쪽에 공이 잘 가질 않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마지막에는 본인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같이 플레이를 해줬지만은 그러니까 이강인을 빼는 모든 앞선 4장의 교체는 같은 포지션을 그냥 갈아 끼우면서 가장 기동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을 넣었고 네. 효과적이었어요. 예. 음. 좋았습니다. 또 백승호 선수는 아까 말씀드린 측면 외에 이제 이번 대회 내내 대부분의 팀들이 중거리 슛을 굉장히 아끼는데 중거리 슈터로서의 역량도 아마 보고 넣었을 수도 있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효과를 봤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대패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전에 30분 정도가 아쉬웠던 거고 후반전에는 또 좀 희망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아쉬워지는 그런 패배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대패를 했다고 해서 한국이 뭐 부진한 대회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16강에 진출했으니까 16강에서 대패할 기회도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를 놓고 보면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낸 그런 대회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표팀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좀 기억해야 될 소득이나 앞으로 좀 잊지 말아야 할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마지막 경기 졌다고 해서 16강 진출하고 네. 잘한 대회인데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퇴색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탈리아에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월드컵을 아쉬워하는 사이 이미 다음 월드컵은 오고 있다. 우리가 4년 뒤에도 월드컵을 나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월드컵부터는 본선 참가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고 지금 아시아는 이번 같은 경우에 4.5장이었었는데 8.5장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한국이 거의 뭐 본선에 가는 건 상수라고 봐야 되는데 본선에 가서 이제 토너먼트 32강, 16강, 8강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번 32개국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월드컵이었던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경험하고 학습을 했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우리가 월드컵을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월드컵에 가가지고 또 역시 좋은 내용의 경기력을 펼치면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가. 4년 동안 좋은 감독이 선수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일관되게 준비를 하고 그것을 본선에 가가지고 평정심을 갖고 풀어내는 거. 물론 이제 브라질전은 우리가 그게 해당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습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리고 다음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뭐 벤투 감독 뭐 오늘 이제 어제였죠. 어제 단독 보도에서는 뭐 벤투 감독에게 재계약을 제시했다고 하지만은 저나 뭐 김정용 기자가 볼 때는 벤투 감독은 떠나는 것이 거의 상수고 정배인데. 뭐 동시에 다음 네. 후보로 유력한 한국 감독들이 이미 보도에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감독을 선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이번 4년을
준비해서 치르는 그리고 16강이라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를 내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느꼈잖아요. 예, 그런 방식을 또 이어서 가면서 다음 월드컵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번 대회에서 우리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 싶고 그 다음으로 꼽고 싶은 거는 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를 위한 이 기수들이 나온 것 같아요. 조규성 선수라든가 이강인 선수라든가 김문환 선수 수비 라인에도 당연히 김민재 선수는 이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중심이고 거기에 백승호 선수가 또 마지막 경기에 나와가지고 득점을 한 것도 굉장히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됐을 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4년 뒤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2020 카타르 월드컵은 16강 진출에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한국을 끝으로 호주, 일본, 한국 AFC의 세 개 나라는 모두 16강에서 열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국 경기 보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희열과 재미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한국은 이제 귀국한 뒤에 여러 가지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소식을 볼 수 있을 거고 남은 월드컵은 남의 잔치지만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질 꼭 우승해라. 그래 앞으로 5득점 6득점 꼭 해서 이겨라. 이거보다 많이 넣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